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펙을 업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강연을 맡게 된 신소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IT뱅크에서 네트워크 관련 강의를 맡고 있고요. 올해로 연차로는 한 5년차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스펙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스펙을 업시키기 위해서 저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한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담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죠. 여러분들 사진 아까 뭐 찍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막 뭐 되게 예쁘게 뽀샤시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김지원으로 만들어주진 않았네요. 그죠? 저를 모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자격사항이 그렇게 막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일단 뭐 제가 취업을 할 때 당시에 스펙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CCNA 이런 거 그냥 일반 자격증이랑 정보 처리 기사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4년제 조리였어요. 부족한가요? 4년제 조리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사 있었습니다. 안 부족하죠. 나이도 그때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따졌을 때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취업할 때에도 취업에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그래서 뭐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IT 쪽으로 전향한 다음에 다른 걸 했었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 다니다가 이제 IT 쪽으로 전향을 했었을 때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취업을 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스펙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월급이 안 올라요. 월급이 안 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스펙업이죠. 그렇죠? 자, 아까 대답 굉장히 잘하셨던데 스펙 왜 업 시켜야 돼요, 저희? 회사 가려고? 그쵸. 또 여기 미모의 여학생이 한 분 계십니다. 저보다 뛰어난데요? 자, 자, 스펙을 우리가 왜 이렇게 스펙에 목을 매요? 그치, 돈 많이 받으려고 저희가 스펙에 이게 목을 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아까도 나왔지만요. 고저료도 그치, 취업해요. 전문 학사도 취업하고 그 다음에 그냥 4년제도 취업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경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취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저도 욕심이 있는데.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저 때 당시에는요, 세종대학교 호텔 경영이라고 하면은 되게 알아주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지금 제 직업은 IT 강사거든요. 제 직업에 어울리는 스펙은 부족한 상황인 거죠. 제가 전공학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스펙이 소위 말해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펙을 업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펙을 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을 다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전공자 학생들 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배우잖아요. 뭐 통신도 배우고요, 뭐 수학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뭐 되게 많이 배우는데 나는 그런 기회를 가진 적이 없으니 대학을 차라리 다시 가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왕 대학을 갈 건데 나는 학사가 있어요. 근데 그냥 대학교를 가기에는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대학원을 알아보는데 또 전공학사가 아니면은 대학원 진학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냥 제가 관광으로 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IT 쪽으로 갈 거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럼 대학교를 또 돈을 내고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차에 이 학점은행제를 준비하고 있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학점은행제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설명회가 없었거든요. 설명회가 없이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고요. 준비하는 기간이 솔직히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취득을 했다라기보다는 준비 기간까지 통틀어서 하면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따는 건 1년 걸렸는데
모르니까 그걸 찾아보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누가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IT뱅크에서 그때 이제 학점은행제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또 문과예요. 그럼 이런 학점은행제 설명회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는 더 오래 걸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우면 된다, 이렇게 진학을 하면 된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행운인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래서 진학을 고민을 하다가 학점은행제를 하게 됐는데요. 이 학점은행제 자체가 좋은 점이 빠른 시간 안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1년 만에 학위를 취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위 취득을 해가지고 저의 스펙을 업을 시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연봉이 올랐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고 이 돈을 들인 거니까 올랐죠. 여기 아까 그 사례들 나와 있었는데 그 학생들도 취업이 안 됐다가 취업이 됐고, 또는 취업을 했는데 연봉이 안 올랐던 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연봉이 계속 안 오르다가 이 학사를 취득을 하고 나서야 이제 연봉이 오른 거예요. 그 요즘에 세대가 조금 어렵죠. 3포 세대라고 해서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결혼하기도 어렵고, 연애하기도 어려운데,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올라봤자 5%, 10%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도 있었고 어느 정도 뭐 실력이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한 30% 정도? 연봉 30% 정도는 진짜 많이 오른 거죠. 근데 그 올라야 될 것들이 뭐 때문에 없었어요? 학위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에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었던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계획을 세워주지 않아서 어려웠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또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시험 보는 거 되게 어려워요.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저 같은 경우는요, 12시간 강의를 해요. 짧아봤자 6시간, 9시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듣는 게 공강 시간이라던가 출퇴근 시간이라던가 이런 시간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위 취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전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 관광경영으로 이제 전공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학점이 3점도 안 됩니다. 일단 스펙을 업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학위를 받으면서 4.3 정도 학위를 이렇게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신감이거든요. 나중에 면접을 볼 때 나 이만큼 했어, 이 정도 실력이 돼 라고 나를 표현을 해야 돼요. 면접이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학점이 낮으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뭐 있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학점을 올려놓으면 타전공이에요. 저 같은 경우 이거는 저는 안 맞았어요. 너무 안 맞아서 IT 쪽으로 했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서 학점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 취업만 시켜주시면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스토리가 더 잘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장점으로 이걸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 자체는 단과들밖에 없었는데, 우리 학원 자체에서 고급 강의를 맡으면 맡을수록 연봉이 계속 올라가요. 고급 강의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강의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취업반 같이 나라에서 시행을 해가지고서 뭔가 받아서 하는 그런 강의들은요, 어느 정도 스펙이 돼야 하는데 그 스펙 중에 하나가 요 학위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이렇게 취업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반에 들어가서 훨씬 더 제 몸값을, 제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이 학점은행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뭐 수업 좀 듣고 그냥 뭐 학위 취득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 학위 취득 자체가 여러분의 스펙을 올리면서 여러분이 취업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설명하고자 나왔던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학위 취득 같은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제가 좀 장황하게 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 경험담을 토대로 하자면 여러분들한테 이 학위 취득은 단순히 취업문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봐서 10년, 20년, 30년 향후 앞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발판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펙을 업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제가 뭐 수업하면서 이런 거 학점 맹자하면서 이런 거 좀 질문 같은 거 궁금한데요? 없죠? 그럼요. 네, 있네. 만약에 보안 분야로 취업을 한다 그러면 컴퓨터공학보다 정보보안이 더 유리한가요? 일단 정보보안 뭐 종류가 되게 많긴 한데 범용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항상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 주변 친구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요 약간 이렇게 계획을요 문어발로 세워요. 옛날부터 약간 그런 타입이어서 이거 안 되면 이거고 이거 안 되면 이거고 이거 안 되면 이거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문어발식으로 세우는 편인데 한우물만 파는 한우물만 파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계획이 한번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다른 길로 가고요. 그런 길을 좀 많이 봤어요. 물론 정보 보안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범용적으로 봤었을 때 경력을 쌓아야 보안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내가 뭔가 보안에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맡기려고 하는데 근데 경력이 없어요. 이 사람 경력이 없으면 일을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대해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은 조금 더 신뢰가 가거든요. 그래서 정보 보안만 한다기보다는 이것저것 경험을 해본 사람들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컴퓨터 공학 같은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학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까 뭐 기사도요. 정보 보안 기사 있고 정보 처리 기사가 있어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는요. 정보 처리 기사를 먼저 받아요. 그게 범용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디든 경력을 쌓아놔야 보안이든 어디든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로 틀 수가 있는 건데 아예 경력 자체가 없어버리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는 일단 처리를 먼저 따고 그 다음에 보안을 따라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보안은 그냥 처음에 신입을 잘 안 뽑아요. 일단 어딘가에서 경력을 쌓고 와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거죠.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안 뽑으니까. 보안은 그래요. 그래서 네트워크나 아니면 서버나 이런 것들을 그 어떤 경력을 쌓으려면 범용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